지나가다가 현역병 모집까지 잠깐 보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교재로 38페이지. 자, 방금 전에 제가 손들었죠. 자, 시행령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입니다. 자, 1항 현역병 복무 지원자는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 당연히 가로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입니다. 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지방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이 주관을 해서 현역병 모집을 하는 현역병 지원 고gol에도 지원서 제출은, 현역병 지원서 제출은 병무청장이 안 받고 지방병무청장이 센터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병무청장 입장에서 다 받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 너무 많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방병무청별로 받는다. 지원서를 제출받는다. 근데 총장은 또 다르죠. 총장은 총장이 직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해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복무 지원자에게 수험표, 그 다음에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로로 나올 수 있어요. 가로가 시험이 지금 현재 트렌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좀 쉬워졌긴 많이 쉬워졌는데, 근데 가로를 뚫을 때 이 기존의 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뭐 보기가 이제 나올 때, 객관식 보기가 나올 때 1번 뭐 가나다, 2번 나다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개수를 모르거든요.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장담은 못 하겠는데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항. 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 그 중에서 신체검사 통지서죠.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 장소를 기재한 수험표 교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표 하나만 교부를 해도 만약에 수험표에 신체검사 관련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가 수험표에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퉁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여기 또 병무청이죠. 각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 장소를 게시해서 신체검사 교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주의해야 될 게, 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교부하는 뭐 이런 것들은 지방병무청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2항에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은 또 병무청 각군 홈페이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요 각 병무청,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이렇게 해도 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지방병무청장이나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해당 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입영부대에서 병판검사장, 무난해. 군병원,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입영부대 생뚱맞게 입영부대가 탁 나온다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고. 4항. 병무청장이
여긴 또 병무청장으로 나오죠. 현역병 복무 지원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 복무 지원자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복무 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복무 지원자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됩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도 결국에는 병무청장이 모집할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지병장이 하는 겁니다. 지병장.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입니다. 현역병 선발 통지서 아니에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 예전 구버전에는 현역병 선발 통지서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 한 3년 전, 한 4년 된 것 같아요. 입영 통지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오답 유도할 수 있어요. 맞죠? 옛날 5년치잖아요. 야, 이거 괜찮은데? 난이도 좀 올리는 차원에서 그런 거 낼 수도 있는 거죠. 입영 통지서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뒷페이지 이제 그 임기제 부사관 있죠? 그 선발하는 거, 그거 나올 거예요. 임기제 부사관 선발하는데 거기는 현역병, 현역 선발 다시 그게 아니구나. 군 가산복무 그 제도 있죠?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5항. 지방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며칠 전? 30일 전. 의무부가 통지서하고 똑같습니다. 30일 전. 날짜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본인입니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며칠 전? 7일 전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송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항. 제4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서의 송달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둘 다 나옵니다. 자, 실항 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입니다.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은 질병,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누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경우에만입니다. 그러니까 현역병 모집할 때 현역병 지원을 내가 했어. 근데 취소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질병,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놨거든요. 그 사유가 됐을 때에만 누가? 병무청장이나 각군 총장이 인정해야 하면 그때 이제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발은 들여놓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발을 빼는 거는 안 된다. 자, 8항.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며칠 전까지? 5일 전. 자, 숫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현역병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긴 또 선발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현역병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9항.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 선발을 취소한 경우 현역병 선발 취소자 명부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난한 이제 문장인데, 각군 총장이 취소한 경우에 취소자 명부를 병무청장이고 지방병무청장한테 송부하잖아요. 왜 지방병무청장이 될까요? 예?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병적관리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병적관리. 복무 중이면은 입영했으면은 그때는 총장인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환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복무 중에는
경소에 가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무 중이 아니고 입영 취소가 돼갖고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병역 준비역이라고 보면 되죠. 굳이 역종을 거론하자면 맞죠? 네. 누가 했죠? 지병장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연계를 하면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10항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가 됩니다. 1호 법 제20조 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여기 써 요거죠. 취소된 사람. 그 다음에 2호 입영 판정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7급. 7급이 뭐죠? 역종이란다. 병역 처분이 뭐죠? 재신체검, 재검자잖아요. 판정된 사람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항 지방병무청장은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 3 제4항에 따른 재신체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돼서 재신체 검사를 했어. 근데 해보니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이 된 겁니다.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냥 또 바로 지체 없이 탁 받아주는 게 아니고 현역병 선발 시에 부여된 군사 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10항 2호가 아까 뭐였죠? 방금 전에 했던 거. 7급 판정받았고 재신체 검사잖아요. 맞죠? 재신체 검사를 받았어. 그에 의해서. 기가해가지고. 재신체 검사를 받았어. 근데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입영을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이래 또 그래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때 선발할 때 그 부여했던 그 군사 특기가 또 필요로 이제 공석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쉽게 풀어놓은 걸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만 같은 느낌. 자, 12항 제7항부터 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여하튼 고시 이렇게 나오면은 병무청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12항 문장을 가지고 시험 출제했다. 뭘 건드리겠어요? 병장을. 뭘로? 지병장으로 건드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고시 나오네? 병무청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물론 나온 적은 없지만. 자, 시행령 제29조의 2 현역병 복무 지원자의 입영 후의 기가입니다. 1항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기가된 경우에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가 됩니다. 18조의 8 제3항이 뭐였죠?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입영신체 검사했을 때 기가자 해가지고 3개월 미만 치유기간이 지난 뭐 있잖아요. 지체 없이 입영 3개월 이상 치유기간이 결정되지 않 없을 때 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죠? 또 내가 잘못 건드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니구나. 보길 잘했다. 그게 아니네요. 맞네요. 예, 맞아요. 그거 입영신체 검사했을 때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군병원에서 정밀신체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기가자로 된 경우 맞죠? 교재 26-5로 돼 있어요? 4페이지.
제가 그게 맞다고 한 거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푼 게 아까 얘기했던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그거거든요. 4페이지에 보면 사망에 나와 있죠. 입영 신체 검사 결과 기가자로 된 거.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면은 군병원으로 가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 사람들 그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예, 그겁니다. 그 기가된 경우에 그 사람은 당연히 입영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 중에서 이제 여기가 나오네요. 18조의 9 1항 1호 감옥이 아까 전에 말했던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돼서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혈액병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11항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근데 11항은 뭐냐면은 입영 판정검사에서 기가된 사람 7급을 받아갖고 기가된 사람에 대해서 논해놓은 거고 2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입영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기가돼가지고 다시 들어온 그런 대상을 가지고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니 다시 입영하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너 다시 입영하면은 다시 입영했을 때는 그냥 막 입영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원했던 그때에 그 부여됐던 그 군사특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할 수 있다. 그거의 키입니다. 키. 자, 3항 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7조 1항 및 2항을 준용합니다. 이거 뭐였죠? 복습. 쉽게 얘기하면은 입영했다가 한 3일 있다가 다시 집에 갔어. 그럼 그 3일도 다시 입영했어. 그럼 그 3일도 복무기간으로 따져주겠다. 그 내용이죠. 자,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군인사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명된 장준 부사관 및 군간보호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간부까지 들어갔으니까 현역병이라고 되어 있죠. 현역 편입자 명부, 가로 인사명예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를 누구에게?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되며, 이를 받은 지방명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 기록표를 누구에게?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됩니다. 병적 관리 누가 한다 그랬죠? 지병장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역으로 입영이 됐어. 맞죠? 입영했어. 그러면은 병적 관리를 하니까 병적 기록표를 누가 갖고 있겠죠? 지병장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병장이 입영을 했으니까 넘겨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총장에게. 갖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병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병적 기록표를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하는 거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시행규칙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뭐 이거 다 외웠다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맞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보다 그 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외웠대요. 자, 법 제20조의 임기제 부사관제의 운영입니다. 자, 1항.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주어 조심해야 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몇 년의 범위? 4년의 범위. 숫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 이하 줄여서
가로 임기제 부사관이란다. 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현역병 모집할 때 하고 똑같죠? 병무청장, 각군총장. 이건 똑같습니다. 맞죠? 물론 뭐 통지서 보내고 뭐 송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병장이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어는 똑같습니다. 2항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계속 나옵니다. 1호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되죠. 그 다음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복무 중이 됩니다.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그럼 뽑을까요? 총장이 하겠죠. 맞죠? 예. 그럼 굳이 얘기하면 병역 준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신분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역종은 병역 준비역인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신분으로 따지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겠죠. 맞죠? 네,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항 임기제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는 아닌데 뭐 돈, 금액, 뭐 예산, 보수, 이 돈하고 관련된 이런 거 나오면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대통령입니다. 자, 4항 2항 1호 아까 2항 1호 뭐였죠? 병역 준비역에서 뭐죠? 편입된 사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에 따라 임기제 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20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현역병 선발하는 그 조항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총장만 나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병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예, 복무를 중단했다는 것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라는 의미잖아요. 복무 중에는 누가 하죠? 총장이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병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되고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항 임기제 부사관의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법 제20조의 3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은 자, 주어 이것도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총장 아닙니다. 임기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 주의하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이하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초중등 교육법. 저는 이것도 뭐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고등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연관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등교육법 들어봤죠? 고등교육법 이러니까 고등학교 거기 그 관련 법 이렇게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하면은 대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초중등교육법 하니까 고등학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생각하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대학교를 뭐 고등학교를 대학교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 3항 국방부 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뒷장에 우리 공부한 거 공부를 할 겁니다. 대충 그거 저기 뭐 2년 연속 80점 뭐 이렇게 얼핏 기억나시죠? 공부한 거니까 대통령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사항. 국방부 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로가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자, 1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호 제3항에 따라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것도 뭐 과목을 뭐 떠나서 어떤 과목이다 떠나서 이런 통방법에도 있고 이런 거 비슷한 형태가. 그러니까 1호, 2호가 다 기술이 됐다. 다음 각호를 1호, 2호를 다 그냥 여기다 풀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1호를 하나를 뜯어가지고 요 1호만 빼내서 기술을 했다. 그러면 뒤에 취소하여야 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호만 만약에 기술을 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됩니다. 두 개 다 나왔다. 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5항 국방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은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을. 병역법에 청문이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청문해야 된다는 게. 혹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진도 아직 안 나간 범위인데 혹시 공부하신 쓰면은 기억하시나? 병역 판정검사, 병역 판정 전담의사,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신분 박탈 그거 할 때 청문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청문합니다. 6항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 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여기에 나오는 건 다 대통령인 것 같아. 맞죠? 네. 다른 거 나온 게 없다는 것 같아요. 뒷장에 가면 뭐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대통령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 현역 때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특기병, 특기병 이래갖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문화사인가 전문화사로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한 몇 년 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4년범위.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번씩 부대 와갖고 자기 학교 출신들 생활 잘하고 있나 지휘관들한테 막 물어보고 의견 수렴해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요거 저도 예전에 대회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같은 친구인데 입영하는 그 시기가 달라. 입영하는 시기가 달라갖고 선우임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같은 부대에 왔네. 네. 위계 질서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이씨 일병이 병장을 두들겨 팬 거야.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 알고 보니까 둘이 친구야. 예, 고등학교 때 친구였대. 근데 뭐 축구하다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욱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팼더라고요. 알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의견 수렴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찢어서 보내든지 같은 부대 그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니면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한다든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죠. 자, 시행령 제29조의 3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아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겁니다. 자, 1항 법 제20조의 3 제1항에 따른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이하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고 그랬죠.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3과 같습니다.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2항 법 제20조의 3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은 별표 1의 4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읽었네. 3항 법제 20조의 3 제4항 2호.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 4 평가 기준에 따른 평점 평균이 2년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60점 아닙니다. 저희 이 시험 뭐 꽈락이 60점이라고 60점 이렇게 생각 80점입니다. 80점. 그 2년 연속이 됩니다. 만약에 23년도에 81점, 24년도에 67점, 25년도에 83점 이렇게 나왔다. 이게 됩니까? 여기 해당 없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연속이에요, 연속. 국방부 장관이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하튼 숫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행규칙 이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26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통보 및 입영 등입니다. 아까 현역병 입영 통지서라 나왔잖아요. 현역병 모집 맞죠? 그거 제가 얘기할 때 이거 언급한 거. 그 조항입니다. 1항.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국방부 장관이나 가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관계없어요. 이건.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 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우리 그거 군 장학생 있잖아요. 군 장학생. 그거거든요. 여기 군 장학생. 일단은 여기에 대상자가 되면은 신분은 그 병역법에서 말하는 신분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직종 신분이 학생이죠, 학생.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뭐 병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지방병무청장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총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병무청장한테 주는 거고 그 명부를. 그럼 병무청장이 그걸 지방병무청장한테 그 명부를 줘서 얘들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입영할 예정인 애들이잖아요. 그럼 병역 판정검사 통지서인데 이런 날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방병무청장한테도 그 명부를 주는 겁니다. 공유를 해야지만 얘한테 쓸데없는 통지서가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항.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되면 취소됐다고 가르쳐 줘야지만 뭐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든 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시키든 뭐 하든 할 거예요. 맞죠? 의무 부과를 부여를 할 거. 병역 의무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4항.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서 똑같습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신분으로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5항.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별지 서식의 현역병이 아니죠, 이제. 현역? 입영이 아니죠.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역 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6항. 6항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 교육 과정을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군사교육? 그냥 상식선에서 틀려도 되니까 얘기하세요. 군사교육 아니죠. 그렇죠. 대학교. 그 교육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들어오라고
선발 통지서 주거든. 그럼 그때 이제 선발하면 그때 이제 군사교육 받고 이제 인간할 사람 인간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교육 과정은 군사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받고 있는 뭐 대학교면 대학교 그 교육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6항 지방명무청장은 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 기록부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법제 20조의 4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 요구 등입니다. 제가 뭐 학교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관련 자료 제출을 할 때 그냥 판정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출이 있다 그러면 주어가 지방명무청장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병판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주어가 뭘로 나오죠? 명무청장이 나오는 겁니다. 1항 20조와 제20조의 예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장에게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누구든지 뭐 공개하거나 누설 뭐 이런 것들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나죠. 개인정보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역병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끝난 겁니다. 다음은 뭐죠? 상근예비역. 자, 제2절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 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및 복무 그렇게 됐습니다. 절의 제목이. 자, 이 절의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가 되고 이게 정립이 됐다. 그러면은 공부가 되신 겁니다. 개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일단 신분이 상근예비역이라고 돼 있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입영. 그 다음에 소집.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를 썼구나라는 게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이해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해 안 돼도 됩니다. 또 출력 소리가 작다고 인지받는데? 그래요? 잠시만요. 자, 더 가깝게. 오씨, 화면에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혐오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몰랐네. 자, 상근예비역이라는 표현 안 쓰고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영에서 일정 기간 현역병으로 징집의 현역병으로 일정 기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역으로 소집되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은 왜 제목을 이렇게 썼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맞죠? 승승근무예비역 편입이라는 말을 썼고 이거 뭐 복무는 뭐 그대로 보면 되고 왜 편입이라는 말을 썼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자, 제 21조 상근예비역 소집의 대상 및 선발입니다. 자, 1항 상근예비역 소집은 이번에 가로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가로형으로 나왔습니다. 상근예비역의 소집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소집은 이렇게 해놓고 징집이라는 말이 또 나와버려요. 네.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 또 예전에 가로로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과 65조 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이 기호를 뭐라 그러지? 슬러시는 이게 마시는 그거 아닌가? 하여튼
B금을 쳤죠. 이걸 왜 쳤냐면은 그러면 이 B금 친 요 앞에 거는 역종이 뭐죠? 앞에 문장에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때까지는 역종이 현역이죠. 현역. 현역이었잖아요. 역종. 그 다음에 B금을 친 그 이후 예비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 사람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부분의 이제 상근 예비역들이 요 과정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 2번. 요건 뭐냐면은 65조 제3항에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 출산을 한 거야. 얘 육아를 하고 애 키울 여건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 아무리 병역 의무래도 맞죠? 다시 현역에서 죄송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자녀 출산을 한 거야. 그럼 얘 출퇴근도 이렇게 좀 맞죠? 육아를 할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원하면은 상근 예비역으로 일종의 이제 변경이죠. 전역을 시키는 거죠. 상근 예비역으로 전역을 시켜서 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출산이에요, 결국에. 2항. 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72회 때 병무청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지병장입니다. 지병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합니다. 거주지별로 선발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지병장을 가로로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거주지별을 가로로 쳤습니다. 거주지별.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거주지별. 상근 예비역은 거주지별로 뽑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주의해가지고 지역별로 돼. 지역별은 참고로 지역별.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3호. 사회복무용은 지역별로 돼 있어요. 거주지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항. 2항에 따른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 아직 상근 예비역 아닙니다. 뭐로 돼 있죠?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입니다. 선발 기준은 거주지와 여기 나왔던 거 신학연 자질을 고려해서 누가 정합니까? 정무청장이 정합니다. 선발 기준은 거주지와 신학연 자질. 신학연 자질이죠. 신학연자. 우리 현역병 맞죠? 현역병에 보면은 거기 징집 순서의 결정인가요? 그 기준은 신학연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네. 학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 더 거주지가 거기에 붙으면은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요거와 연결하면 되죠. 거주지별 선발한다 그랬어요. 됐죠? 네. 누가 정한다?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여기 시험 났다 그랬죠. 거주지별 가로로. 이게 뭘로 써 있었냐면 근무지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간다. 지역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4항. 지방병무청장은 요게 이번에 가로로 나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 따라서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어떻게 됐죠? 입영한 후요. 입영했잖아요. 그럼 입영했으니까 그때는 누가 책임진다? 네, 그 선발의 취소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합니다. 5항.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만 단서 위에 언급했던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거죠. 입영한 후에는 누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시행령 제31조 요 페이지까지 보고